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기사 2012년도 2회 기출보고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성점 직접 접지계 통해 인접한 통신선의 전자유도 장애 경감에 관한 대책을 전력선 측과 통신선 측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자, 단답형입니다.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전력선 측 5가지, 통신선 측 5가지. 자, 암기하는데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여기 전력선 측이 있으면 옆에 이제 통신선이 있겠죠. 그래서 요 전력선에서 이제 발생하는 자개, 전개 이런 걸로 이제 상호 유도 작용 때문에 여기 전력선 측에 전압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자유도라고 하는데, 요 전자유도 장애 경감을 위해서 이격거리를 넓게 하고, 요 지락이 발생되면은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전류로 인해서 또 전자유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락 전류 제한하고, 또 사고가 나면, 바로 차단해서 전력 크기를 줄여주고, 그리고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차폐선, 요런 영향을 줄여주는 차폐선, 설치하고 지중 전솔로 방식을 채용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선 암기가 되겠죠. 그죠? 암기, 통신선 측 5가지는 요런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 암기하고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그림은 교류 차단기에 이것을 장치하는 경우 표시하는 전기용 기호의 단선도용 그림 기호이다. 이것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가? 자,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런 그림 기호가 나오면 부식령 변류기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보면, 자,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그냥 변류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와서 차단기와 연결이 됐죠. 요게 이제 차단기 부식과 연결이 됐다고 해서 부식령 변류기라고 해요. 그래서 요런 그림 나오면은 부식령 변류기다 라고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식령 변류기는 좀 큰 부하, 큰 전류가 흐르는 곳에 사용이 되고요. 좀 전류가 적게 흐르는 곳은 오차 범위가 넓어서 이제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그림 기호가 나오면 부식령 변류기라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알칼리 축전지 전격 용량은 100Ah, 상시부하는 7kW, 표준 전압은 100V인 부동 충전 방식의 충전기 2차 전류는 몇 암페어인지 계산하시오. 단 알칼리 축전지의 방전율은 5시간율로 한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충전기 2차 전류 물어봤죠. 충전기에 2차 충전 전류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방전율 분의 축전지 용량 플러스 표준 전압 분의 상시부하 용량. 방전율 문제에서 줬어요. 그죠? 5시간율. 그래서 5분의 축전지 용량 100Ah 플러스 표준 전압 100분의 상시부하 용량. 이 상시부하 줬죠. 상시부하 7kW. 그래서 kW를 기본 단위로 바꿔주면 7 곱하기 10의 3승 적용해야 되죠. 이거 kg니까. 근데 문제에서 준 상시부하는 킬로와트인데 여기는 이제 볼트 암페어잖아요. 그죠? 문제에서 만약에 영유를 줬다. 그럼 요 킬로와트에다가 영유를 나눠서 볼트 암페어 단위로 바꿔주면 되고, 영유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 얘를 그냥 바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2차 전류는 90A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공식 암기해야 되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Y 델타 결선 방식의 주 변압기 보호에 사용되는 비율 차동 계전기의 회로도를 완성하시오. 자, 보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가 델타 결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CT 계기용 변압기를 Y 결선해야 되고요. 여기가 Y 결선이면 여기 Y결선 다음으로 있는 CT의 결선 방식을 델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Y결선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얘가 R상, S상, T상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R상, S상, T상이 다 이렇게 한쪽이
조인이 되고 결선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뭐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요렇게 네, 요런 식으로. 이게 이제 Y 결선이에요. 그죠? 이게 Y 결선이고 자, 여기는 델타 결선이에요. 델타 결선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가요. 얘가 RST라고 합시다. 그러면 R 1번, 2번, S의 1번, 2번, T의 1번, 2번 이렇게 적용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요 밑에가 1이라고 할까요? 밑에가 1이고 위에가 2라고 하면 R2의 S1과 여기도 1이고 여기 1,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와 얘가 이렇게 결선이 되고 그 다음에 S2와 T1 이렇게 결선이 되겠죠. 그리고 T2번과 R1 요렇게 결선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여기 조인된 데서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인된 데서 이렇게 얘가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요렇게 셋 요렇게 가고요. 지금 얘와 요 중성점 된 데가 이렇게 접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을 좀 깔끔하게 그려놓은 게 이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가 이제 Y 결선한 거고요. 여기가 이제 개경 변압기 Y 결선한 거고요. 여기 개경 변압기 델타 결선한 거예요. 네, 그래서 중성점끼리 묶어서 접지한 거고요. 요거 직접 그려 보셔야겠지요. 직접 그려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주어진 결선도와 조건을 이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결선도 이렇게 줬고요. 조건도 이렇게 줬네요. 자, 가로 1번 보면 10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각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시오. 자, 퍼센트 임피던스 한번 구해볼까요? 우선 퍼센트 임피던스 ZTL TL이 여기 있네. 여기서 이게 선로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 뭐 있죠? 네, 임피던스를 줬을 때는 10V 제곱분의 P Z 이 공식 있지요. 그래서 요 공식을 이용해서 지금 구하는 겁니다. 자, P는 요 기준 용량 적용하시면 돼요. 기준 용량 100MVA죠. 네, 100MVA. 그래서 100 곱하기 10의 3승. 왜냐면 여기다가 요 공식에서 요 P는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가 적용되고요. 볼트는 킬로볼트 단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MVA를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준 거고요. Z는 임피던스 1.83 나누기 10 곱하기 V의 제곱 전압 154kV라고 했지요. 그래서 154의 제곱하면 이때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0.77%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TR1 얘네요. 얘의 퍼센트 임피던스. 근데 요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이 얘도 있고 여기서는 TR1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줬어요. 근데 얘는 15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이죠. 근데 문제에서 기준 10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 줬어요. 그래서 이럴 때 퍼센트 임피던스를 10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산하는 방법은 이래요. 자기 용량 분의 기준 용량 곱하기 자기 퍼센트 임피던스. 근데 공식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얘랑 그냥 자리 바꾼 거예요. 자리 바꿔도 관계없는 겁니다. 자, 자기 용량 뭐예요? 요 TR이니까 변압기니까 TR 용량, 자기 용량. 여기 있네요. 여기 15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했다. 그죠? 15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해서 10%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용량은 15메가볼트 암페어 분의 요거랑 자리 바꿔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먼저 써주면 10% 곱하기 기준 용량 100메가볼트 암페어 하면은 이게 얘랑 단위가 같기 때문에 메가볼트 암페어를 볼트 암페어로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하기 10의 6승 이런 거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TR1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66.67이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퍼센트 임피던스 TR2 얘는
30MVA 기준으로 10%네요. 그러면 TR 용량, 자기 용량 30MVA 분의 10% 곱하기 기준 용량 하면 TR2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33.33%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문제에서는 요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이 공식으로 직접 적용해서 해 보셔야 됩니다.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계산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2번 A, B, C 각 점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시오. 그럼 A, B, C 지점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가 A 지점이고 B 지점이고 C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가 퍼센트 ZS가 100MVA 기준으로 1.2라고 그랬네요. 얘가 1.2. 그리고 우리 100MVA 기준으로 다 구했죠. 네, 여기 선로 임피던스가 얘가 몇이었죠? 0.77. 그 다음에 얘가 여기 TR1이 66.67, TR2가 33.33이었습니다. 우선 A 지점은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 ZS와 ZTL이 직렬이죠. 그럼 두 개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2와 0.77 더하면 A 지점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몇 퍼센트? 네, 1.97%가 되겠고요. 자, B 지점에서는 요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죠? 얘와 얘가 직렬이니까 두 개를 더하고요. 얘 뭐예요? 콘덴서입니다. 콘덴서. 얘네들, 그러니까 콘덴서는 우리 리액턴스로 나타내면 용량성 리액턴스예요. 그리고 선로와 TR은 코일로 감겨져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유도성 리액턴스입니다. 그래서 서로 빼줘야 돼요. 상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1.97 플러스 66.77 에다가 퍼센트 임피던스 Z 얘는 100MVA 기준으로 50%네요. 그러면 50%를 빼줘야 돼요. 즉 1.97 플러스 66.67 얘가 50%인데 콘덴서죠. 용량성 리액턴스이기 때문에 빼준다고 했어요. 빼기 50 이렇게 하면 18.64 나옵니다. 자, 요 C지점에서는 그냥 얘랑 그냥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가는 거니까 더해주면 얘가 35.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게 여기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에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계산이 이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런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로 3번 A, B, C의 각 점에서의 차단기의 단락전류는 몇 kA가 되겠는가? 단 불평형 대칭분을 고려한 상승계수는 1.6으로 한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단락전류 물어봤어요. 단락전류 계산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전류로 계산이 되는데 문제에서 전격전류 안 줬죠?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 P, 기준 용량, 여기서 기준 용량 어떻게 구해진 걸까요? 삼성일 때는 루트 3 VI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를 계산할 때 전류 I는 루트 3 VI 넘어가면 나눠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얘는 뭐예요? 우리 기준 용량, 그 다음에 전압은 그 위치에서의 전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B, C 그림으로 다시 가서 계산해 볼게요. 자, A 지점에서의 단락전류 SA라고 할까요? 단락전류 퍼센트 임피던스 여기 몇이라고 그랬죠? 1.97 분의 100 공식이니까 단락전류 공식 여기다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I에는 어떻게 계산된다고요? 기준 용량 나누기 루트 3 V로 계산된다고 했죠. 자, 보면 그러면 요걸로 적용해서 하면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여기에 전압 몇 볼트? 변압기의 1차측이죠. 1차측. 1차측 여기 있네요. 여기 154 kV 154 곱하기 10의 몇 승? 3승 kV니까 이거 분해 요 퍼센트 임피던스 구할 때 우리 기준 얼마로 했죠?
10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했지요. 그래서 100 곱하기 메가기 때문에 10의 6승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 보면 상승계수는 1.6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1.6을 곱해줘야 돼요. 그리고 킬로 암페어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30.45 킬로 암페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0.45 이쪽으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B점의 단락전류 구해보도록 할게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몇 퍼센트? 18.64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은 우리 100 MVA 똑같은 기준 용량으로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 구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얘는 1차가 삼상이고 2차가 단상이에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상일 때의 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그냥 VI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I는 V분의 P입니다. 그래서 루트 3을 곱해주는 게 아니에요. 루트 3 곱해주지 않고 전압 55kV이기 때문에 10의 3승 곱하기 상승계수 1.6 곱해주고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3승 해주면 얘 계산하면은 얘 몇 암페어? 15.61 킬로암페어가 되겠습니다. C점 구해볼게요. C점 ISC 얘도 똑같이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 몇? 35.3 분의 100 곱하기 용량 기존용량 100메가볼트 암페어 하니까 100 곱하기 10의 6승 그리고 얘는 3상이죠. 그죠? 그럼 루트 3 적용해주고 2차 전압이 6.6kV 10의 3승 해줘야 되겠죠? 상승계수 곱해주고요. 킬로암페어로 변환해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주고 이렇게 계산하면 C점은 얼마요? 39.65 킬로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단락전류 구하는 공식. 요거 중요한 거고 이 문제에서 변압기 1번 2차 측은 단상이라는 거 그래서 루트 3을 적용해주지 않는다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번 송전단 전압이 66kV 수전단 전압이 61kV 송전선로에서 무브와 수전단 전압이 63kV를 할 때 다음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로 1번 볼게요. 송전선로의 전압 강하율은 수전단 전압분의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수전단 전압 문제에서 60을 줬지요. 61분의 송전단 66 마이너스 수전단 61 곱하기 100 가면은 전압 강하율은 8.196%다. 그래서 여기 반올림하면 8.2%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로 2번은 전압 변동률입니다. 이거 공식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전압 변동률은 뭐냐면 부하의 그 수전단 측에 부하를 연결하지 않았을 때의 전압과 연결했을 때 전압의 그 변동되는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송전단 전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다 이제 송전단 전압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 계신데 송전단 전압 적용하는 건 전압 강하율에서 송전단 전압 적용하는 거예요. 아셨죠? 전압 변동률은 송전단 전압과 관계가 없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 수전단분의 무부하 수전단 전압, 수전단에서 부하를 연결하지 않았을 때의 전압, 마이너스 전하를 연결했을 때의 수전단 전압이에요. 자, 문제에서 다 줬지요? 무부하 수전단 전압 63kV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61kV 나누기 수전단 전압 61kV 곱하기 100 하면은 이때 전압 변동률은 3.278%. 여기서 이렇게 반올림하면 3.28이 되겠죠? 요거 전압 강하율 공식과 전압 변동률 공식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과 같은 아파트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다음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선 이렇게 규모랑 조건을 줬네요. 자, A동에 관련한 다음 표를 완성하고 A동의 상점 구하를 구하시오. 단 공용 면적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이 표에 맞게끔 다 채워볼까요? 우선 상정부하는 여기 조건에서 보면 상정부하 여기 있네요. 아파트는 30V 암페어 미터 제곱. 그러면 30이 되겠네요. 그냥 30만 적어줘도 돼요. 여기 단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30. 그 다음에 가산부하가 여기 있네요. 여기 가산부하 80m 제곱 이하는 750, 150m 이상은 1000이네요. 그러면 80 이하는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그리고 150 이하. 그러면 80을 초과하고 150 이하는 1000이 되겠네요. 1000. 여기 되겠네요. 그래서 가산부하는 얘가 750, 1000이니까 750, 1000.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대수. 여기 나와 있네요. 30, 40, 50, 30. A동 하는 거니까. 그래서 30, 40, 50, 30. 이렇게 되겠죠. 요거 가지고 이제 상정부하. 요거 상정하면,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게 이제 볼트 암페어죠. 그죠? 볼트 암페어. 그러면 요 상정부하에서 얘는 무슨 뜻이냐면, 미터 제곱당 30V 암페어를 적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50m면 두 개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볼트 암페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 단위가 볼트 암페어 나누기 미터 제곱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면적을 곱해야 얘랑 나눠지면 볼트 암페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0에다가 우선 일단은 50에다가 30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산해야 될 750을 더해준 다음에 이게 몇 개예요? 세대수가 30세대수 곱하기 30 하면은 면적이 50m 제곱인 그 세대당 상정부하가 요 계산하면 67,500 나오네.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면적 70에다가 상정부하 30, 그 다음에 가산부하 750에다가 세대수가 40세대 요거 하면은 114,000 볼트 암페어. 요것도 똑같이 면적이 90, 그 다음에 메타 제곱당 30 플러스 가산부하가 1000에다가 세대수가 50세대 요 계산하면은 185,000 볼트 암페어. 이것도 똑같이 110m 제곱에 상전부하 30 적용하고 가산부하 1000 적용한 다음에 곱하기 몇 세대? 30세대 하면은 얘가 129,000 볼트 암페어. 요거 다 더하면 495,500이 되겠습니다. 495,500. 자,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로 2번 비동에 관련한 다음 표를 완성하고 비동의 상정부하를 구하시오. 이것도 뭐 똑같은 문제예요. 그죠? 요것도 역시 비동 30 적용하고요. 여기 있네요. 30. 그 다음에 80m 제곱 이하 가산부하가 750. 그 다음에 150m 제곱 이하 1000 똑같이 적용하고요. 세대수 50, 30, 40, 30 똑같이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 직접 해보세요. 직접 좀 전에 A동 상정부하 구하듯이 똑같이 구한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직접 해보셔야 돼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3번 A동, B동의 공용 부분의 상정부하는 몇 볼트 암페어인가? 자, 이것도 역시 공용 면적 부분에다가 면적당 상정부하를 곱해주면 상정부하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우선 공용 면적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A동의 공용 면적은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A동의 공용 면적은 1700m 제곱 면적 있죠. 여기다가 공용 면적 여기 공용 면적 부분의 상정부하 미터 제곱당 5볼트 암페어다. 그러면 여기다가 5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요 곱해주면 몇일까요?
예, 8500 나오네요. 8500. 예, 볼트 암페어. 요게 A동. B동은 똑같이 B동 1750에다가 공용 면적 부분의 상전부하 5V 암페어 퍼 미터 제곱 곱하면 얘가 8750V 암페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로 4번 아파트 단지에 단상변압기 3대를 설치하려고 한다. 단상변압기 1대의 용량을 구하시오. 단 변압기 용량은 10%의 여유를 두도록 하며 단상변압기의 표준 용량은 75, 100, 150, 200, 300kV 암페어 등이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변압기 용량을 계산을 하고 단상변압기 용량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정하라는 얘기죠.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압기 용량 구하는 공식 먼저 보면 부등률 곱하기 역률 분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설비 용량을 이제 와트 단위로 줬다. 우선 변압기 용량은 우리 볼트 암페어 단위로 구하잖아요. 그죠? 킬로볼트 암페어 또는 볼트 암페어 단위로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설비 용량 단위를 와트로 줬다 하면은 역률을 적용해서 나눠줘야 되는 거고요. 설비 용량을 볼트 암페어 단위로 줬다. 그럼 역률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 보면 좀 전에 이야기한 볼트 암페어 단위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적용한 여기 적용한 설비 용량은 와트 단위로 적용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자, 우리가 좀 전에 구한 A동의 요게 이제 A동의 이제 설비 용량인데 A동의 설비 용량이 495,500 볼트 암페어죠.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역률은 100%로 계산한다. 그러면 역률이 1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와트는 어떻게 구하죠? 볼트 암페어 곱하기 역률로 구하지. 그죠? 역률이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구한 495,500의 A동의 부하를 역률 1을 곱하면 와트 단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을 안 곱해줘도 관계는 없지만 얘를 와트 단위로 바꿔서 계산해 줬다는 거. 그래서 여기 1을 적용해 줬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A동의 설비 용량 495,500에다가 이 값은 뭐예요? 역률이 곱해진 값이에요. 그래서 역률을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수용률을 곱해야 되는데 수용률 여기 조건에서 보면 수용률 나와 있죠. 아파트 동별 수용률 70세대 이하는 65%, 100세대 이하는 60%, 150세대 이하는 55%, 200세대 이하는 50%예요. 그러면 A동은 요거 다 합치면 세대수가 150세대 나옵니다. 150세대. 그죠? 150세대. 그러면 150세대 이하는 150세대를 포함한 거예요. 55%네요. 그럼 0.55 적용해야 되겠죠? 수용률이 0.55란 얘기고요. 우리 B동도 한번 볼까요? B동. 요거 다 합치면 얘도 역시 150세대네요. 그럼 얘도 역시 0.55 수용률을 0.55로 적용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그러면 495,500 요게 A동. 요게 이제 B동이 되겠네요. B동 하면은 여기다 이제 수용률 곱하고 A동의 부하 용량 곱하기 수용률, B동의 부하 용량 곱하기 수용률.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공용 부하가 되겠죠. 공용 부하인데 수용률을 일씩 줬습니다. 요것도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공용 부분의 수용률은 10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100%면 뭐예요? 1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용 부분에 다 이렇게 1을 적용한 거고요. 부등률 이것도 역시 조건에서 보면 부등률 동간 부등률은 1.4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부등률 곱하기 역률도 좀 전에 이제 100%라는 거 확인했어요. 그래서 역률 곱해주면 393,590 볼트 암페어입니다. 왜냐? 얘가
와트 단위가 적용되고 역률이 적용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볼트 암페어 단위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만약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비 용량을 볼트 암페어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 역률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볼트 암페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킬로볼트 암페어지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하면 393.59 킬로볼트 암페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유를 준다고 했어요. 10% 여유. 그러면 여기다 1.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곱해주기 전에 여기 계산된 거는 삼상 변압기. 즉 변압기 세대 용량이에요. 세대 용량. 근데 여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단상 변압기 한 대지요. 한 대.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나눠줘야 단상 변압기 한 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변압기 용량은 10% 여유 두도록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유율 1.1을 여기서 곱해줘도 되고 여기서 곱하고 그냥 3으로 나눠도 관계는 없어요. 요렇게 해서 나온 게 변압기 한 대 용량이 144.32 킬로볼트 암페어다. 그러면 문제에서 준 표준 용량에서 150 킬로볼트 암페어 선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압기 표준 용량은 150 킬로볼트 암페어 선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유도 전동기의 기동 용량이 1841kV 암페어이고 기동 시 전압 강하는 21%이며 발전기의 과도 리액턴스가 27%이다. 자가 발전기의 전격 용량은 몇 kV 암페어 이상이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이것 역시 암기하고 푸는 문제입니다.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가 발전기의 전격 용량, 발전기 전격 용량 이렇게 구합니다. 전압 강하 분의 1 마이너스 1에 과도 리액턴스 곱하기 기동 용량 문제에서 다 줬어요. 전압 강하는 21%라고 했죠. 그래서 0.21분의 1 마이너스 1 곱하기 과도 리액턴스 27%라고 했어요. 그래서 0.27 곱하기 기동 용량은 1841kV 암페어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이기 때문에 답도 1869.93 킬로볼트 암페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반올림하면 1870 킬로볼트 암페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요것도 기출문제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요것도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9번 그림과 같은 분기회로 S2의 보호장치 P2는 P2의 전원 측에서 분기점 사이에 다른 동그라미 1 또는 동그라미 2의 접속이 없고 동그라미 3과 동그라미 4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시설된 경우 분기회로의 보호장치 P2는 분기회로의 분기점으로부터 동그라미 5m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빈칸을 채우시오. 이 문제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문제예요.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보면 여기 있지요. 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여기 1번에 들어가는 게 이제 분기회로, 그 다음에 요게 콘센트, 그 다음에 3번이 어디 있죠? 3번 요거네요. 3번 4번 4번 그 다음에 5번이 여기가 5번입니다. 그래서 요대로 적어 두시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는 문제고요. 요 내용이 뭐냐면 여기 S1이 주회로인데 주회로에서 분기되는 회로에 보호장치 차단기 이런 거죠. 이런 거는 몇 미터 안으로 설치되어야 하느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몇 미터? 3미터. 그냥 요것만 물어보는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요 내용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0번 고압 진상용 콘덴서의 내부 고장 방식으로 NVS 방식과 NCS 방식이 있다. 다음과 물음에 답하시오.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지요. 고압 진상용 콘덴서 내부 고장을 이제 검출하는 방식이에요. 자, 우선 가로 1번 NVS와 NCS의 기능을 설명하시오. NVS
V는 전압이죠. 그죠? 그래서 콘덴서 내부 고장 시 중성점 간의 불평형 전압 검출. 예, 불평형 전압을 검출하는 게 NVS. NCS가 C, 카런트라고 해서 이제 전류의 약자예요. 카런트, 전류입니다. 콘덴서 내부 고장 시 중성점 간의 전류 검출. 예,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하시면 돼요. 가로 2번 회로의 빈칸을 완성하시오. 예, 이것도 역시 암기입니다. 암기. MVS가 불평형 전압을 검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저항을 연결해서 이렇게 병렬로 연결시켜 놓으면 이제 전압이 같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불평형 전압을 검출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전류, 중성점 간에 흐르는 전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정기를 설치해 놓습니다. 이 문제 암기입니다. 예, 암기예요. 그래서 요거 똑같이 그려보고 여기 위에 있는 단답형 요것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 진리표를 논리식으로 간략화하고 무접점 회로와 유접점 회로로 나타내시오. 자, 가로 1번 보면 논리식을 간략화하여 나타내시오. 요거 하는 방법이 있죠. 우선 출력에서 우선 출력이 발생된 부분만 보는 거예요. 0은 출력이 발생되지 않은 것이고요. 1이 출력이 발생됐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력이 발생된 부분 요렇게 있지요.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A, 여기 A에 신호를 주고 B에는 신호를 주지 않고 C에도 신호를 주지 않았을 때 출력이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를 이제 논리식으로 나타내면 A에 B 바, B의 부정을 뜻하거든요. B 바. 그 다음에 C도 0이니까 C 바. 요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서 출력이 발생한 요 부분을 AND로 묶어요. AND로 묶고 또 다른 출력이 있죠. 얘는 OR로 묶습니다. OR. A도 1이고 B도 1이고 C도 1이죠. 그러면 A, B, C 이렇게 적용하고요. A와 A 동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A로 묶으면 A에 B바, C바 플러스 BC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논리식으로 이런 표를 주고 진리표를 주고 논리식으로 정리해라 할 때는 출력이 발생하는 부분 가지고만 정리한다는 거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자, 가로 2번 무접점 회로로 나타내시오. 자, 무접점 회로. 자, 보면 AND는 게이트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요. 예, 이렇게 그리고 AND는 직렬 개념입니다. 직렬. 그 다음에 OR은 게이트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병렬 개념이죠. 자, 우선 무접점 회로 이걸로 그리는 거예요. 그죠? 이걸로. 여기 보면 우선 요 가로 안에 있는 것부터 해결하면 B바, C바가 AND로 되어 있죠. 그래서 B바, C바 요거 NOT 게이트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요게 AND 게이트로 들어가고요. BC가 AND 게이트로 들어가고 두 개가 OR은 플러스 개념이죠. 예, OR. 그래서 OR 게이트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가로 안에 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로 밖에 거와 같이 정리하면 A와 요 가로는 AND로 되어 있죠. AND. 그래서 AND 게이트에서 요렇게 해주면 무접점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가로 3번은 유접점 회로로 그리라네요. 유접점 회로는 보면 AND는 직렬이라고 했죠. AND는 직렬. 그래서 A와 요 가로는 직렬 관계를 갖습니다. A와 요 가로는 직렬 관계를 갖고요. 가로 안의 것들 OR은 병렬이죠. OR은 이렇게 병렬 관계를 가져요. B바, C바 직렬이잖아요. 그죠? B바, C바 AND니까 직렬. 바는 부정을 뜻하거든요. 부정은 요 밑에다 이렇게 표시해줍니다. 밑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냥 A는 위에다가 B도 위에다가 C도 위에다가 해서 B바, C바와 BC가 OR 병렬로 연결하고요. 이것과 A는 직렬로 연결된 이런 회로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회로를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로로 그리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A는 오른쪽에다가 그리고 B, C 해서 이것과 B 부정은 왼쪽에다가 C 왼쪽에다가 요렇게 그리셔도 관계없어요. 요렇게 그리셔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그리셔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요거 다 직접 다 그려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KSC IEC 60332-1-2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 광섬유 케이블 시험의 화염 확산을 저지하는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화재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전 설비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답형이죠. 암기하고 갑니다. 케이블은 기기와 영구적 배전 설비의 접속을 위한 짧은 길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의 방화 구획에서 다른 구획으로 관통시켜서는 안 된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상용 전원과 비상용 전원 운전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이 문제도 역시 단답형이죠. 단답형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상용 전원이 정전으로 비상용 전원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상용 전원과 병렬 운전이 되지 않도록 차단, 중립, 투입에 3단계 절한 개폐 장치 또는 적절한 연동 기능을 갖춘 자동 절한 개폐 장치로 격리 조치하여야 한다. 암기겠지요? 암기. 요 내용은 한국전기설비 규정 244.2-1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단답형 이거 암기하고 넘어가셔야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14번 회전날개 지름이 31m인 프로펠러형 풍력 발전기가 있다. 풍속이 16.5m/s일 때 풍력 에너지를 계산하시오. 단 공기 밀도는 1.25kg/m 세제곱이다. 풍력 에너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풍력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해요. 이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이 공식에다가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한번 적용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 로는 공기 밀도 문제에서 1.25 줬죠. 1.25 적용하고 여기서 A는 면적입니다. 요 면적 보면은 풍력 발전기는 프로펠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죠? 회전합니다. 그러면 면적은 이렇게 될 거예요. 원이 될 거예요. 원. 자, 원의 면적 어떻게 구하죠? 파이 R의 제곱입니다. 요 면적. 근데 R은 반지름이죠. 그죠? 반지름. 요 반지름은 지름을 2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이 면적은 파이 2분의 지름의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 문제에서 준 단서가 지름이에요. 지름. 그래서 지름을 적용하기 위해서 원의 면적 요게 회전 날개의 지름이잖아요. 그죠? 회전 날개의 지름. 그래서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을 지름을 적용해서 구하는 공식으로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면 파이 곱하기 2분의 지름 31의 제곱이 되겠죠. 제곱 곱하기 여기 요 V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속도 문제에서 16.5m/s 줬죠? 속도의 세제곱. 그래서 16.5m/s의 세제곱. 요 공학용 계산기에다 놓고 계산하면 2076.69 곱하기 13승으로 계산됩니다. 네, 요거 제 단위가 와트인데 킬로와트 단위로 변경하면 10의 3승 없애고 단위를 킬로와트로 변경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076.69kW다 라고 적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공식 암기해 두셔야겠죠. 그죠? 요거 암기하고 직접 문제에서 주는 단서 적용해서 한번 직접 풀어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5번 궁극전압을 6600V로 수전하고자 한다. 수전점에서 계산한 삼상 단락 용량이 70MVA라고 할 때 이 수용 장소에서 시설하는
수전용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를 계산하시오. 예, 전격 차단 전류, 단락 전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단락 전류 계산하는 공식은 루트 3 공급 전압, 네, 공칭 전압이에요. 공칭 전압 분의 단락 용량 하면은 단락 전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루트 3 곱하기 공칭 전압, 공급 전압이에요. 6600V 줬지요. 이거 분의 70메가볼트 암페어. 메가는 10의 6승이죠. 그래서 70 곱하기 10의 6승 해야 기본 단위인 볼트 암페어가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6123 암페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킬로 암페어 단위로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은 6.12 킬로 암페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 단락 용량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구하는데 여기서 이제 단락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넘겨서 나눠주면 이 공식이 되는 거예요. 요거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6번 그림은 100대 200V 단상 3손식 회로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A, B 부하 용률은 80%이다. 자, 보면 요게 단상 3손식이죠? 단상인데 선이 3개라 단상 3손식이라고 부릅니다. 100대 200의 뜻은 여기 상과 중성선의 전압이 100V고 상과 상끼리의 전압이 200V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림은 이렇게 줬고요. 가로 1번 중성선 N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여기 흐르는 전류를 물어봤습니다. 자, 보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한쪽은 이렇게 흐르고요. 한쪽은 이렇게 흐릅니다. 예. 그러면 A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들어가죠. B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즉 A 부하에 흐르는 전류와 B 부하에 흐르는 전류 서로 상쇄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빼줘야 요 중성선의 전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A 부하에 흐르는 전류부터 알아볼까요? 단상이니까 단상 전력 어떻게 구하죠? 단상은 루트 3이 없어야죠. VI 코사인 세타로 구합니다. 여기서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전류 I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겠죠. 자, 요 A선에 흐르는 전류부터 볼게요. 전압은 여기 전압은 100V, 역률은 두 개 다 이제 80%라고 했기 때문에 0.8 분의 소비 전력 2kW. 그러면 2 곱하기 10의 3승 와트가 되겠죠. 네, 요거 적용하면 여기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25A라는 얘기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요 B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면 소비 전력이 3kW, 그 기본 단위 와트로 환산하면 3 곱하기 10의 3승, 전압은 100V, 역률은 0.8 하면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37.5A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과 이것을 뺀 만큼이 여기 중성선에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절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방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25에서 37.5를 빼면 25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A 전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란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12.5지요. 마이너스는 요 A의 방향과 반대쪽인 이쪽 방향으로 12.5만큼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크기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2.5A가 정답이 되겠죠. 네, 단상 3손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 2번 중성선 굵기를 결정하기 위한 전류는 몇 암페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요게 이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 A선에 흐르는 전류,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 B선에 흐르는 전류 다 계산해서 각각 다른 굵기로 가설을 할까요? 아닙니다. A선, 중성선, B선은 굵기가 다 같아요. 이렇게 한 번에 가설을 하기 때문에 굵기가 다 같습니다. 그러면 굵기가 같다고 하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전선의 굵기를 선정할까요? 제일 많이 흐르는 전류, 제일 큰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겠죠. 그래서 A상, B상,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 중 제일 많이 흐르는 전류 37.5A를 기준으로 해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중성선 굵기를 결정하는 전류값도 37.5A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37.5A.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천정 높이 3.85m, 가로 10m, 세로 16m, 작업면 높이 0.85m인 어느 사무실 천장에 직부 형광등 F40 곱하기 2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형광등 F40 곱하기 2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40W짜리 2등용. 네, 2등용이란 얘기예요. 2등용. 그래서 형광등 하나에 40W짜리 전등이 2개 들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 가로 1번 이 사무실의 실지수를 계산하시오. 실지수 구하는 공식 있지요. 실지수는 H 곱하기 X 플러스 Y 분의 XY. 자, H가 작업면으로부터 천장의 높이까지, 즉 천장부터 작업면까지의 높이를 H, 그 다음에 X는 가로 길이, Y는 세로 길입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 천장 높이,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3.85m예요. 그리고 작업면 높이, 어떤 작업을 할 때 이 높이가 0.85m입니다. 그러면 H, 천장에서부터 작업면까지, 작업면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3.85에다가 0.85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빼서 정리를 해주고요. 가로 세로, 네, 가로 10m, 세로 16m. 그래서 10 플러스 16분의 가로 세로 곱해서 10 곱하기 16 적용하면 이때 실지수는 2.0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요 실지수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예, 직접 풀어보고 다음 문제 볼게요. 가로 2번 이 사무실의 작업면 조도가 300룩스, 벽 반사율이 50%, 천장 반사율이 70%, 바닥 반사율이 10%, 40W 형광등 한 등의 광속은 3150루멘, 보수율은 70%, 조명률은 61%라고 한다면 이 사무실에 필요한 등기구 수는, 자, 요거는 펀 데스로 계산하지요. 펀 DES. 여기서 뭐 물어보는 거예요? 등 개수.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넘어가서 등기구 수는 광속 곱하기 조명률 분의 감광보상률 곱하기 조도 곱하기 면적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감광보상률을 주지 않고요, 보수율을 줬죠. 보수율은 감광보상률의 역수 해서, 예, 보수율, 요 감광보상률의 역수. 그러니까 D는 N분의 1. 요게 감광보상률이고요. 그 다음에 M이 보수율이에요. 그래서 D 대신 N분의 1을 적용하면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가 하나씩 적용해 볼게요. 우선 조도 300룩스, 300 곱하기 면적, 가로 세로가, 예, 문제에서 여기서 이제 가로 세로가 10m, 16m, 10m, 16m죠? 그래서 10 곱하기 16. 그 다음에 광속이, 형광등 한 등의 광속이 3150 루멘이래요. 근데, 예, 요 40W 형광등 한 개가, 예, 3150 루멘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등기구는 40W 2등용이라고 했죠. 요 40W짜리가 2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게 등기구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때 광속은 요게 3150이니까 전체는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광속을 3150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명률 61% 줬죠. 그래서 0.61. 그 다음에 보수율 70% 0.7 적용하면 17.84가 나오는데, 자, 등기구 1개, 2개, 3개, 4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세지요. 뭐 1.5등 이런 게 있나요? 17.8등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래서 등기구 살 때는 요 소수점 이하는 절상 하나를 그냥 올려줍니다. 17.01이 나와도 18등이란 얘기예요. 왜냐? 17.01등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계산상으로 17개가 넘어갔기 때문에 18등으로 적용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소수점에서 절상 해주면 정답은 18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이거 암기해 주시고요.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 이제 여기서는 2등용 형광등기구의 광속을 형광등 한 개의 광속만 줬기 때문에 2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 이런 유형의 문제들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 이것도 신경 써서 봐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형광등 F40 곱하기 2의 그림 기호를 그리시오. 이렇게 형광등 심벌이거든요. 이게 형광등 이렇게 그려놓고 요 밑에다가 F40 곱하기 2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지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8번 그림은 누름 버튼 스위치 PB1, PB2, PB3를 온 조작하여 기계 ABC를 운전하는 시퀀스 회로도이다. 이 회로를 타임 차트 1에서 3의 요구사항과 같이 병렬 우선순위 회로를 수정하여 그리시오. 단 R1, R2, R3는 계정기이며 이 계정기의 보조 A접점 또는 B접점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하되 불필요한 접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보조 접점에는 접점명을 기입하도록 한다. 이 문제는 이 회로를 병렬 우선순위 회로로 수정해서 그리시오.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병렬 우선순위 회로가 뭐냐면 PB1을 누르면 R1이 여자돼서 뭐 A 기계가 이제 동작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R1이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PB2를 누르면 R2도 동작하고 PB3를 누르면 R3도 동작하겠죠. 그죠? 그런데 병렬 우선순위 회로는 어떤 회로냐면 PB1을 눌러서 R1이 동작하고 있을 때는 PB2, PB3를 누르던 어떤 걸 누르던 얘네들은 동작하면 안 되는 회로예요. 얘를 먼저 누르면. 자, 다른 경우 만약에 PB2를 눌러서 R2가 동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PB1을 누르던 PB3를 누르던 얘네들은 동작하면 안 되는 회로입니다. 요걸 이제 뭐 기계로 적용할 수도 있고 우리 예전에 뭐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퀴즈 프로 같은 데 보면 이제 사회자가 문제를 냅니다. 문제를 내면 여기 이제 패널들이 이제 문제를 맞히겠죠.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문제를 맞힙니다. 문제를 딱 냈는데 이 사람이 이 문제의 답을 알아서 부저를 띡 하고 눌러요. 그러면 여기 부저가 울겠죠. 얘가 이제 부저가 울을 때 요 나머지 패널들이 버튼을 눌러도 얘네 이쪽에 있는 부저는 울리지 않지요. 그죠? 이게 먼저 동작한 것만 동작해라 해서 병렬 우선순위 회로라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요거 뭐 생각해서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정답이 있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암기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숙지하고 나서 나중에 암기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병렬 우선순위 회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뭔가를 이해해서 하려고 그러면 시퀀스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요거 동작을 한번 볼게요. 정답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PB1을 누릅니다. 눌러요. 그러면 B접점은 회로를 연결시켜주는 접점이죠. 그래서 R1이 여자가 돼요. 그래서 A 기계가 운전을 하면 요 R1이 여자 됐으니까 얘가 이렇게 자기 유지돼서 신호를 계속 유지를 하겠죠. 얘 손을 떼어도 이때 R1 여기 R1 있고 여기 R1 있습니다. A 접점은 붙어서 회로를 연결해주고 B 접점은 붙은 회로를 분리해주죠. 그래서 얘가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PB2를 눌러도 신호는 얘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R2, PB3를 눌러도 분리가 됐기 때문에 R3까지 신호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R1이 여자된 상태면 PB2, PB3를 아무리 눌러도 R2, R3가 여자 될 수가 없는 회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병렬 우선순위 회로라고 합니다. 자, PB2 한번 눌러볼까요? 얘 누르면 이제 정상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신호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R2가 여자가 됩니다. 그러면 R2에 관련된 접점 동작해야겠죠. 이 A 접점은 회로를 연결해 주고요. 그래서 여기 회로가 끊겨도 자기 유지 회로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신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회로 이름 자기 유지 회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신호를 내가 계속 유지해준다 해서 자기 유지 접점입니다. 자기 유지 접점. 이 접점을 자기 유지 접점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A 접점 동작했죠. 그러면 나머지 접점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B 접점이에요. 그러면 R2가 동작하면 회로를 분리해 주겠죠. 그럼 신호가 들어가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R1, 분리가 됐기 때문에 R3로 신호가 가지 못합니다. PB1, PB3를 누른다 해도 R1, R3로 신호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병렬 우선순위. 먼저 여자된 것만 운전한다 해서 병렬 우선순위 회로예요. 요거 회로 암기해 두세요. 예. 그리고 요거를 이제 타임 차트로 이렇게 나타낸 건데, 요 타임 차트를 보고, 얘를 이렇게 그리는데 좀 도움을 받아라. 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타임 차트도 한번 보면, PB1이 신호를 받았어요. 얘가 신호를 받았어요. 그러면 R1이 여자가 되겠죠. 그래서 R1이 신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R1의 A 접점, 요거 뭐라고요? 자기 유지 접점이라고 했어요. 이 접점이 이제 회로를 연결시켜줘서 PB1의 신호를 끊어도 신호는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언제까지? PB0를 여자시킬 때까지. 여기에 신호를 줄 때까지. 얘 신호를 주면 얘는 B접점에 가 있잖아요. 그럼 회로를 아예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복귀되는 버튼이에요. 네. 그리고 이 중간에 PB2, PB3를 눌러도 얘네한테 신호를 줘도 R2, R3는 여자되지 않지. 그죠? 왜냐? PB1을 제일 먼저 눌렀기 때문에. 요게 이제 타임 차트 보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역시 요번에는 요게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눌린 게 뭐예요? PB2지요? 제일 먼저 PB2가 눌렸어요. PB2가 눌리면 R2가 여자돼서 관련된 접점 얘가 붙어서 자기 유지 접점이라고 했죠. PB2에 신호를 주지 않아도 계속 여자를 유지시켜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이후에 PB1, PB3를 눌러도 PB1, PB3에 신호가 들어가지 않죠. 요게 병렬 우선순위 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PB3를 제일 먼저 눌렀죠. 그래서 R3가 여자되고 중간에 PB2, PB1을 눌러도 R1, R2에는 신호가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PB0를 누르면 전체 회로가 끊겨서 복귀 처음으로 리셋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병렬 우선순위 회로입니다.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시퀀스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우선 일단은 정답을 암기하고 그 암기한 정답을 해석해 가면서 하나 두 개씩 배우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 내용을 뭔가를 공부해서 내가 알아서 그려야지 처음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2012년도 2회 실기 기출보건문제 풀어봤습니다. 이번 회차 난이도는 중에 조금 못 미치는 난이도? 그 정도였어요. 누구나 60점, 10개년도의 문제 답만 적을 수 있으면 누구나 60점 이상은 맞힐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면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암기가 되어야 돼요. 이해도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사전 지식들이 있어야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 사전 지식들은 암기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이해 안 되는 건 암기에 가시고 이해되는 건 이해되는 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기출문제 우선으로 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출보건문제 해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